여기 장에서는 다시 용수철 운동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여기까지만 하면 11장의 진동 부분은 끝이 납니다. 이 물리적인 특징을 다시 이제 확인해 보는 겁니다. 단순조화 운동과 즉 용수철 물체 달린 물체 운동과 등속 원 운동을 앞에서 했었는데 이거를 좀 비교해 보는 몇몇 장치나 기구에서 진동 운동과 원 운동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기차의 이거 뭐라 그래? 기차 바퀴? 이걸 돌릴 때 이렇게 좀 밀어주죠. 밀었다가 다시 당기고 밀었다 당기고 해서 이게 이제 원 운동이 됩니다. 이거 진동을 해서 원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죠? 진동 운동이 원 운동을 만들어 주는 또는 그 반대로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원 운동을 해서 이걸 진동시키는 이런 형태도 할 수 있습니다. 재봉틀의 발판 그런 운동도 마찬가지고 이건 이제 기계적인 어떤 커플링을 좀 보는 건데 조합 기계적인 조합을 보는 건데 운동 자체를 설명해 보면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이제 원운동하고 있는 물체를 빛을 비추어서 보는데 빛을 이제 여기서 램프에서 비췄는데 아예 평행광을 이렇게 비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평행광. 그래서 램프에서 비추면 빛이 퍼져나가니까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좀 힘들고 이렇게 평행한 빛을 비추면 저쪽 뒷벽에 이 그림자가 그대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오른쪽 끝에 왔을 때는 오른쪽 끝에 그림자가 이렇게 여기 벽에 만들어지고 이렇게 돌아서 왼쪽 끝에 오면 이쪽 끝에 이제 그림자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겠죠. 이런 형태로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실제 자동차는 돌고 있지만 그림자는 왔다 갔다 이렇게 진동하죠. 얘는 진동이고 자동차는 실제는 이제 원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 이제 등속 원운동이고 그때의 진동이 단진동이 되는 겁니다. 마치 용수철에 매달려 있는 물체처럼 오른쪽 왼쪽 이것도 진동하게 되니까 이 원운동의 어떤 특정한 속도를 가지는 입자의 원운동의 진동과 같은 단진동을 K와 M으로 용수철에 달려 있는 물체의 K와 M으로 또 동기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똑같은 진동의 용수철을 우리가 구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실제로 원운동의 이 그림자 또는 투영 이게 반진동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방법은 여기 이제 물체가 실제로 이제 원운동하고 피점에 있을 텐데 그림자 이번에는 이제 빛을 위에서 줘서 아래 바닥이 뭐 원점에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수평 x축 여기에 만들어지는 그림자가 이제 Q점이 되겠죠. 점의 그림자가 Q점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P점은 등속 원운동을 한다. 그래서 이제 V로 표현한 등속 원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속도에 해당하는 각속도도 있겠죠. 오메가는 R분의 V, 여기서는 A분의 V가 되겠지. 그러니까 선운동 속도를 각속도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그림자의 위치, 원점으로부터 그림자까지의 거리 x는 여기서 A 코사인 세타가 되죠. 는 A 코사인 세타. 이건 이제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그래서 세타는 오메가 t라고 할 수 있어요. 세타는 오메가 t. 이게 각 변이와 각 속도 사이의 관계죠. 오메가가 t분의 세타니까 세타는 오메가 t가 되고 만약에 이게 어떤 특정한 시간이 0일 때 여기 요 점에서 운동을 시작했다면 그때의 각을 파이로 두는 겁니다. 시간이 0일 때의 각이니까요. 시간이 0일 때의 세타는 파이가 되는 거죠. 시간이 0일 때. 이 각을 이제 위상각 또는 위상상수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고 여기 코사인 세타를 하게 되면 코사인 세타 즉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파이가 되죠. a를 곱하면 그게 바로 x가 되는 거죠. x는 a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파이라는 식은 다름 아닌 진동에서 우리가 봤던 진동의 식이 되는 거죠. a 코사인 이렇게 a가 진폭이 되고 오른쪽 끝에 왔을 때가 a 값이잖아요. 그렇죠? 거리 a 최대. 왼쪽 끝에 오면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진동 운동임을 단진동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를 구하면 V는 마이너스 오메가 A 사인 오메가 T였는데 그때는 그냥 V가 아니라 X 성분의 속도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그림자의 운동이라고, 그림자의 속도. VX축이라고 성분을 써줘야 되고, A는 오메가 제곱 A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파이.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로 바뀌고요. 이때도 A는 X 성분의 A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다 그림자의 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림자의 운동. 하지만 물체의 실제 운동 속도는 V가 되는 거지만 이 V의 X 성분이 이제 그림자의 운동 속도가 되겠죠. 이게 바로 진동 운동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등속원 운동하는 물체의 그림자 운동이 단진동과 같은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11-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면 이제 감쇄진동, 강제진동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의미만 해석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이걸 구하라고 뭐 수학적으로 구하라는 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의미를 해석해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이 전기, 뭐 기계 다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공에서 수도 없이 공부할 겁니다. 이제 교류 공부할 때, 교류 전류, 교류 전압 공부할 때 이게 여러분들 그게 주제예요. 교류의 주제. 이거를 알면 다 돼요. 이거 알면. 근데 이거의 의미를 모르고 교류를 공부하게 되면 이게 도대체 뭐야? 이제 전기는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하지만 기계적인 거하고 같이 이렇게 결부지어서 생각하면 당연한 현상이 수학적으로 완전히 동일하니까요. 그래서 기계공학과에서는 기계를 공부하는 거고, 전기공학과에서는 똑같은 전기를 공부합니다. 똑같은 식을 가지고. 통신공학과에서는 이제 통신을 공부하겠죠. 똑같은 식을 가지고. 감쇄라고 하는 건 진동을 잘 못하게 하는 의미니까 이제 감쇄라고 이름을 지은 거고, 강제 진동이라고 하는 건 본래 진동이 잘 일어나고 있는데 힘을 추가적으로 더 준 거예요. 추가적인 힘을 더 줘서 진동을 시키는 걸 강제 진동. 진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어쨌든 추가적인 힘을 주는 거니까 힘을 주면 다 강제 진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힘이 진동을 적게 만들면 그때는 감쇄라고 하는 거고요. 감쇄 진동도 강제 진동의 일종이에요. 감쇄 진동도 강제 진동에 속하는 거다. 이 외부에서 힘을 줬는데 진동을 더 잘 일어나게 하면 그때는 공명이라고 하는 거죠. 공명. 힘을 잘 줘서 잘 진동하고 있는 물체가 더 잘 진동하게 하면 공명. 하지만 진동이 더 작아지게 만들어주면 감쇄를 했습니다. 의미를 잘 알아둬야 된다고.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 전공 공부할 때 이래서 물리를 공부한 거구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과목인 줄 알아요. 회로 이론이라든지 전자공학이라든지 전자회로 이런 거 공부할 때 전자기학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에 이거 충격 흡수 장치, 현가 장치 또는 쇼바라고도 하죠. 업쇼버, 그죠? 충격 흡수 장치. 업쇼버. AB 용어가 딸려서 업소버야? 업쇼버, 그죠? 줄여서 촉업쇼버라고 합니다, 그죠? 아예 줄여서 그냥 쇼바라고 하죠, 쇼바. 말이 좀 이게 기계잖아, 기계죠? 이거 정비하시는 분들은 기름밥 먹는다 그러죠, 기름밥, 그죠? 용어를 최대한 단순하게 부른단 말이야, 그죠? 그냥 우리가 이제 충격 흡수기 그러면 끝에 수기, 수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좁은데 좁어 끝에 두 글자 망가져서. 근데 그분들은 또 그렇게 부르니까 가격이 좀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본래 달려서 나오겠죠. 자동차에 이제 가다가 볼맹이라든지 이런 게 땅이 고르지 않잖아요. 그럼 이게 덜컹거린단 말이야, 자동차가. 그럼 그 자동차를 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용수철을 달아서 또 기름까지 이렇게 넣어서 충격을 흡수해 주는 거죠. 덜컹거림을 좀 줄여주는. 그래서
땅이 좀 구르지 않더라도 차 안에서는 평안한 길을 달리는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용수철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용수철이 없으면 뭐 기름을 넣어서 이제 기름이 이제 점성이 있으니까요. 잘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고 또는 그냥 가스를 넣기도 하죠. 가스. 풍선같이 그죠? 네. 이런 것들을 감쇄라고 합니다. 감쇄. 댐핑, 댐프드 또는 댐핑 그런 장치를 댐퍼라고 하는 거예요. 댐퍼. 충격 흡수 장치. 이 감쇄에는 임계 감쇄가 있고 과도 감쇄가 있고 막 그래요. 임계 감쇄, 과도 감쇄, 과소 감쇄도 있고 과소 감쇄라는 건 감쇄가 좀 적어요. 적어서 진동이 일어나는데 진동이 일어나지만 진동이 점점 줄어들다가 이제 멈추는 이런 진동을 과소 감쇄. 임계 감쇄는 진동이 일어나는데 반대쪽으로 가진 않아요. 그냥 가다가 그냥 아예 원점에서 평행점에서 그냥 멈춥니다. 반대쪽으로 돌아가서 자꾸 왔다 갔다 하면 과소 감쇄고 그렇지 않고 한쪽에서만 가다가 원점에서 멈추는 이런 감쇄를 임계 감쇄라고 합니다. 임계 크리티컬 감쇄. 과도 감쇄는 원점까지 가지도 못해요. 가다가 그냥 어디선가 그냥 쭉 더 이상 못 가고 멈춰버리는 이런 걸 과도 감쇄. 오버죠, 오버. 감쇄가 너무 커서 원점에도 못 간 거고 원점까지 겨우 가면 임계 감쇄. 원점을 지나서 왔다 갔다 하면 과소 감쇄 이런 겁니다. 전기에서도 이런 걸 이제 그대로 전기나 신호에서도 이런 걸 쓰죠. 신호가 죽어야 되는데 신호가 이렇게 왔다 갔다 좀 진동하다 죽으면 과소 감쇄. 아예 신호가 탁 사라져요. 아예. 예. 그러면 임계 감쇄. 그렇지 않고 신호가 더 빨리 사라지는 거죠. 예. 이런 거는 진동을 안 하면서 사라지면 과도 감쇄라고 합니다. 문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제 출입문에 이렇게 문을 만들어서 놓으면 그냥 열려 있으니까 그죠? 닫기도 싫은 거지. 사람들이 문을 안 닫고 가니까 어떻게 돼? 용수철이나 댐퍼를 달아서 끌어당기는 저절로 이렇게 닫죠. 저절로 댐퍼 기계를 달면 그죠? 매번 이렇게 꽉 소리가 나니까 어떻게 해? 하다가 딱 거기서만 딱 멈추게. 그럼 임계 감쇄. 꽝 소리가 나는 건 여기 턱이 없으면 지나가겠죠? 지나가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건 과소 감쇄. 과소 감쇄로 해놓으면 너무 이제 부러워. 그래서 임계 감쇄로 해놓고 잘못 설계하면 어떻게 돼요? 쭉 가다가 안 다치고 멈춰버리게. 이러면 과도 감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을 사용하려면 과소 감쇄, 임계 감쇄보다는 약간 커야죠. 이게 물에 살짝 걸리니까 지나가게 해야 얘가 힘이 있어서 이렇게 멈추게 됩니다. 아주 약한 과소 감쇄로 설계를 해놓으면 충분히 다칠 수 있겠죠. 큰 소리가 나지 않으면서. 뭐 회전문 같은 건 이제 왔다 갔다 멈추면 그때는 이제 과소 감쇄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식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전공에서 열심히 공부할 거야. 전공에서 각자의 전공에서 이게 물리 시간 때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할 거니까 안 하고 넘어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저항이 없을 때, 즉 감쇄가 없을 때 그냥 용수철 진동을 하잖아요. 용수철 진동하는 그 자체의 진동수를 자연 진동수 또는 고유 진동수라고 합니다. 고유 진동수, 자연 진동수. 우리가 앞에서 이미 공부했던 거죠. 오메가는 루트 n분의 k죠. 용수철 진동자. 계속 진동하잖아요. 계속 진동합니다. 그죠? 그 진동을 고유 진동 또는 자연 진동이라고 하는 거고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면 이제 감쇄가 되겠죠. 감쇄. 그래서 감쇄되는 모양을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진폭이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오지 못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감쇄됩니다. 이건 과소 감쇄죠. 진동을 하니까 그렇죠? 과소 감쇄. 임계 감쇄는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과소 감쇄고 B가 임계 감쇄. C는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못해요. 얘는 언젠가는 이렇게 0으로 겨우겨우 돌아오긴 하는데
얘는 아예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떠 있습니다.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온도를 올리려고 하는데 100도씨에서 딱 멈추게 하고 싶어요. 100도씨에서. 그럼 100도, 105도까지 올라갔다가 98도, 102도 이렇게 해서 멈추면 이거는 과소감세예요. 근데 나는 100도를 넘어가면 안 돼. 100도를 넘어가면. 그래서 100도에서 딱 멈추게 해주면 이거는 임계감세입니다. 잘못 설계를 하면 어떻게 돼요? 100도에도 오지 못하고 98도에서 멈춰버릴 수도 있겠지. 그럼 과도감세입니다. 그럼 과도감세는 설계를 잘 못한 거예요. 그런데 임계감세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100도씨가 되려면 이렇게 계속 언젠가 100도씨가 되는 거잖아. 이게 임계감세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구 조건에 빨리 100도가 됐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이걸 어쨌든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한 가지 진동으로 설계할 때는 이렇게 설계하지만 100도씨가 막 될 때까지는 빠르게 감소했다, 온도가 증가했다가 예를 들어서 98도까지는 빠르게 온도가 증가했다가 그때는 그 이후에는 설계를 달리해서 천천히 100도씨가 되게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게 잘 설계하는 거지. 그냥 단순히 임계 감세를 해놓으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야. 100도씨가 되는데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98도까지는 빠르게 증가하고 그 이후는 천천히 증가하게 하면 최상의 조건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해야 돼요. 자, 어쨌든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는 진동을 강제 진동이라고 합니다. 그 힘이 본래의 자연 진동수하고 똑같은 물결, 그 박자를 맞춰서 똑같이 진동하도록 가해지면 원래의 진동이 더 잘 일어나겠죠. 그런 현상을 공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명이 되게 하려면 본래 자연 진동수하고 똑같은 힘으로 진동하는 힘을 줘야겠죠. 똑같은 진동수로 진동하는 힘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 진동수 자체가 공명 진동수가 되는 겁니다. 왼쪽 그림은 이 그림을 잘 봐야 돼요. 이게 중요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오메가 또는 오메가 제로 자연 진동수하고 똑같은 진동을 외부에서 주면 그게 이제 오메가죠. 이게 서로 같을 때, 그러니까 비율이 이제 1이 되는 거지. 그럴 때 진폭이 아주 커집니다. 진폭이 아주 크다. 근데 여기도 진폭이 크고 이것도 진폭이 크고 이것도 진폭이 큰데 감세가 작을수록 진폭이 크겠죠. 감세도 있으면 진폭이 이제 커지지 못합니다. 그죠? 감세가 없을 때가 가장 잘 공명이 될 때고, 감세가 있을 때도 어쨌든 이 비율이 1이 되면 공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명. 자, 그래서 여기 옛날에 1940년도에 우리 태어나기 전이죠. 예, 아주 옛날 2차 대전 일어나기 전인가? 막 그때죠. 예. 1차 대전, 2차 대전 사이 어쨌든 이 타코마 다리가 있어요. 타코마 다리. 11-6절부터는 이제 진동이 끝나고 파동인데, 이 책은 이걸 이제 한 단원으로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파동도 그 근원적인 운동은 사실 진동이죠. 혼자 하나만 진동하는 물체가 있으면 그건 진동이라고 하고, 옆에 다른 물체가 있어서 이 진동이 전달되면 그걸 파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동의 전달이죠. 전달. 진동은 시간적인 진동을 얘기하는 거잖아. 시간적인 주기적인 운동. 진동이 전달되는 건 공간으로 전달되는 거죠. 옆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진동의 전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파동을. 진동은 진동하고 있으니까 이게 에너지죠. 에너지가 전달되는 겁니다. 뒤로 여러분들이 쭉 한 줄로 앉아 있으면 내가 저 뒤에 있는 사람한테 바로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도 있지만 건너갈 수도 있겠지. 파동은 바로 에너지의 전달이죠. 그래서 태양의 에너지가 지구까지 오는 건 누가 이렇게 건네주는 게 아니죠. 진동이 계속 되면서 그 진동이 지구까지 퍼지게 되는 거죠. 에너지가 전달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용이 많으니까 이거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쉬었다가